자, 반갑습니다. 물리치료사 임원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가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족저근막염과 관련된 정보들을 정형외과 책이나 질환별 물리치료학 책들, 그리고 많은 어떤 치료 서적들을 보게 되면 족저근막, 즉 발바닥에 있는 근육을 싸고 있는 막, 근막에 염증이 생긴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휴식이나 열, 마사지, 심하게 냉, 또는 전기 작업,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제 병원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약물, 주사는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고요. 그에 가장 흔히 치료를 하고 있는 도구가 충격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 가지고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요.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원인들은 장시간 서 있는 것, 장시간 걷는다든지 마라토너와 같은 것들, 또 딱딱한 신발을 신는 사람들에게 소화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니더라 라는 것입니다. 일단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원인은 딱딱한 신발을 신던 볼이 좁은 신발을 신건, 또 장시간 서 있거나 장시간 달리는 이러한 직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 라는 것이 제 임상 경험입니다. 그리고 치료는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에 생긴 염증인데 그 부위를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제 치료 컨셉이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족저근막염, 앵클 스프레인, 그 다음에 할룩스 발구스, 아킬레스 텐디나이티스, 이러한 발목과 발가락에 발생하는 모든 통증들의 원인은 족관절이 인버전, 즉 발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내반되어 있는 상태일 때만 그 병이 나타난다라고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와 연결되는 부분들인데요.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이유는 앵클의 인버전 때문에 생깁니다. 앵클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걸음을 걸어갈 때 발꿈치 닿기라고 합니다. 그 힐 스트라이크 시에 굽의 외측이 닿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그 족관절의 인버전을 유발시키는 근육들이 대표적인 근육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뒤쪽에는 tibialis posterior, 지금 이 화면 정지 화면에서 제가 지금 tibialis posterior를 타겟으로 풀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tibialis anterior, 이 두 개가 대표적인 타겟 근육이고요. 또한 고관절이 외회전되고 있기 때문에 힙에 있는 글루티우스 머슬들, 그럼 그 속에 있는 피리포미스, 그 바깥을 따라 내려오는 텐스파스 라타, 이 정도가 족저근막염을 유발하는 타겟 근육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근사슬 이완술의 치료 핵심은 모든 질환은 근육이 굳어 있기 때문에 병을 유발한다라는 것이 제 치료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족저근막염을 유발하는 근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tibialis posterior, anterior,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오는 텐스파스 라타, 글루티우스 머슬과 그 속에 있는 피리포미스가 치료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상을 녹화를 한 것이고요. 이 환자분은 족저근막염으로 인해서 약 10년 정도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체격은 그리 크지는 않는 분인데 나이는 50세 여성분입니다. 직업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사무직에 계시는 것 같은데, 들어오실 때 보니까 신발이 자기보다 두 치수 정도 더 큰 신발을 신고 오셨어요. 그 안에는 그 두꺼운 깔창이 깔려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발을 크게 신고 볼이 넓은 신발을 신고 그 안에 쿠션이 있는 깔창을 넣으면 족저근막염이 해결이 될까요?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 우리 조선시대에는 어머니 뿐만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백성들은 집신을 신고 다녔는데, 그리고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남학신을 신고 있고, 어떤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평생을 족저근막염 때문에 고생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족저근막염이 오는 이유는 사람들은 따로 정해져 있는데, 발목이 안쪽으로 돌아와 있는 사람, 발목이 즉 내반되어 있는 사람만이 장시간 걷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장시간 달릴 때 그 족저근막에 비틀리는 현상, 토션이 발생하면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거 환자분이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듣는 이 구독자분들도 제 말을 이해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앵클을 인버전 시키는 티베르스 안테로 포스테리어의 서트닝에 의해서 앵클이 인버전 되게 되면 발바닥이 비틀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비틀림에 의해서 족저근막에 꼬이는 토션이 발생하면서 염증이 생긴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따라서 치료는 염증이 생긴 족저근막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버전 시키는 티비아스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가 치료 타겟이 되어야만 족저근막을 완벽하게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 환자는 지난 아래 화수목 3일 동안 3일 연속으로 치료를 했고요. 이튿날째 올 때부터 보행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어제 치료하고 보낼 때는 발 뒤축에 힘이 실리는 게 보였고요. 얼마나 빨리 회복을 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늦어도 다음 주 정도면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결과는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저근막염 때문에 10년을 고생했다는 사람인데요. 통증이 나았다가 사라졌다가 계속 반복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10년은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족저근막염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몇 편 훑어봤는데, 대부분은 치료가 어렵다고 표현을 하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치료 타겟이 발바닥이기 때문에 안 낫는 것일 뿐이지, 치료 타겟을 장단지로 가져올 수만 있다면 회복 속도는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상들을 보면 물주사 선생님들이 올린 걸 보면은 잘 나가다가 스트레칭을 쭉 해 나가다가 근력 강화 운동을 해버리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잘 나가다 30% 빠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물리치료사들 보면 이 운동이 스트레칭 운동인지 근력 강화 운동인지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여기서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 할수록 힐라이징 엑서사이즈와 같은, 또는 발바닥에 타올을 짚고 오는 이런 엑서사이즈를 한다면 근육이 계속 더 뭉친다라는 것입니다. 발바닥에 볼이나 골프공이나 테니스공을 놓고 발 마사지를 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던데, 아니 염증이 생긴 부위에다가 그렇게 강한 가자극을 준다면 염증 더 생기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런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발바닥으로 손을 대지 않고 치료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본 영상을 촬영을 한 것입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BRS 포스티리어를 타겟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다 딱딱하게 걸리는 지점이 보이고 느껴지거든요. 이 환자가 첫날에 왔을 때는 굉장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사실 도수 치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르면 하지 마라. 이것은 물리치료사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철칙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는 5명의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고 있지만 정말 절간처럼 조용합니다. 그리고 치료에 확신이 없는 환자들을, 치료에 확신이 없으면서 환자들 치료하고 있는 대한민국 물리치료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는 햄스트링이기도 하지만 햄스트링 바깥에 있는 텐스파사 라타를 따라서 자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글루티우스로 올라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게 3일째 치료 영상인데요. 환자의 통증이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첫째 날은 아직 손을 못 대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 3일째는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두 번째 다시 자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고관절 외전근에 해당하는 네, 일리오스 아스를 릴리저 시키고 있습니다. 이 근육이 풀리는 만큼 똑같은 자극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는 편안하게 느껴지게 되고요. 근육이 풀리는 만큼 치료가 끝났을 때 환자를 이렇게 세워보면은 환자가 걷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체중을 딛는 게 눈에 바로 보입니다. 지금 글루티스 머슬을 릴리저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타올을 대는 이유가 뭐냐라고 자꾸 댓글에 들어 묻는 경우가 있던데요. 타올을 대는 이유는 근육을 접근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타올을 대지 않으면 미끌리기 때문에 피부 마사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근육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없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타올을 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환자들의 옷이 구겨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치료복을 입히고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입고 온 옷 그대로 눕힌 상태에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옷이 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두 가지가 장점이 됩니다. 첫 번째 근육 축지가 쉽고 두 번째는 환자의 옷이 구겨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타올을 대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엉덩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글루티스 머슬이긴 하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서 이상근을 타겟으로 잡아 들어가는 중입니다. 네, 잘 안 풀리나 봅니다. 그래서 다시 바깥에 있는 글루티스 머슬을 다시 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치료 중에는 환자와 많은 대화를 하는 편은 아닙니다. 사실은 거의 한마디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설명이 필요할 경우는 조금씩 설명을 하긴 하지만 치료 전에 이미 충분한 설명을 다 드리고 치료를 들어가는데 치료할 때는 사실 많은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치료에 오롯이 집중을 하기 위해서고 집중을 하지 않으면 환자의 그 근육이 풀리질 않는 시간만 더 많이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양쪽에 족저근막염이 다운 상태입니다. 이 환자가 아프다고 호소를 하는데요. 정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환자의 통증을 유발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자극을 줘야만 이 환자의 차도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통증을 약간 유발하면서까지 지금 자극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첫날에 비하면 네, 통증 아프다라는 소리는 90%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아대를 왜 차느냐라고 그러는데 이 아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만 차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임상을 처음에 시작할 때 손으로 했어요. 맨손으로. 손바닥이 아파지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하니까 손가락도 툭툭 붓고 아프고 도저히 치료를 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팔뚝으로 이제 하는 치료사 선생님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나도 이제 팔뚝을 시작했는데 제가 8년간 임상을 안 하고 8년 만에 돌아오다 보니까 제 팔뚝이 피부가 너무 약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팔뚝이 계속 쓸리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자극을 깊게 가져갈 수가 없어가지고 우연찮게 아대를 이제 찾는데 힘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아대를 차고 있습니다. 이 아대는 약국에 가면 4,000, 5,000원 정도 합니다.
네, TBRS 포스테리어인데요. 왼쪽 다리네요. 자, 이 보십시오. 이 환자의 발은 극단적으로 인버전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의 앞쪽이 폭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게 보입니까? 발이 이게 좀 넓게 펼쳐져야 되는데, 자, 이 환자의 보십시오. 발 아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반대쪽도 아치가 굉장히 높고요. 발 폭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쪽 발은 극단적으로 인버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돌아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러한 환자들만이 이 발이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족저근막에 토션이 발생하면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인버전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보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족저근막에 토션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찰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에 생긴 염증을 치료하려고 충격파를 준다든지 마사지를 한다든지 갈사를 한다든지 글라스톤이라든지 어떤 전기적 자극 또는 개를 발라가 하는 뭐 지압 손을 대서 안 된다. 손 자체가 염증이 있는데 손을 대면 자극이 염증은 더 증가되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발바닥은 손을 대지 않고 치료를 합니다. 오직 앵클이 인버전 된 게 뉴트럴로 돌아갈 수만 있게 TBRS 포스테리어 안테리어를 치료 타겟으로 계속 풀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팔뚝으로 하면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손바닥으로 하는데도 환자는 통증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TBRS 포스테리어의 주행 방향을 설명했는데 발바닥 외측에서 들어가서 안쪽을 지나가지고 장단지 지나서 바깥쪽 피불라 헤드를 지나서 라테랄 에피콘드에 부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착을 하는데 이 근육이 이렇게 만약에 당긴다면 발목은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오는 인버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TBRS 포스테리어의 작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근육이 굳어있지 않고 풀린다면 앵클은 이렇게 뉴트럴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 오른쪽처럼 인버전 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만 보더라도 TBRS 포스테리어가 짧아져 있다, 굳어 있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치료 타겟은 바로 TBRS 포스테리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환자는 아프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안에 시원한 통증과 아픈 통증이 두 개가 지금 상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증을 참아내는 거죠. 아니면 발을 비틀든지 할 것인데. 자, 이제 앞쪽으로 눕혀가지고 TBRS 안테리어를 자극을 해서 풀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발등 정강뼈 바깥에 있죠. 자, TBRS 안테리어는 발바닥 안쪽에서 이렇게 감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바깥으로.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당겨버린다면은 발목을 안쪽으로 비트는 힘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보십시오. 누워있는 형태만 보더라도 이것이 익스트럴 로테이션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관절이. 이건 서 있잖아요. 많이 눕죠. 문제는 이 발에 많이 발생합니다. 무릎이 아파도 오른쪽에 나타나고, 스프레인을 당해도 이 무릎에 나타나고, 하루스 바루스가 나타나도 이 다리에 나타나고, 아킬레스 텐디나이티스가 나타나도 오른쪽 다리에 나타나고, 힙 조인트에 문제가 있더라도 오른쪽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외전시키는 이 힙의 익스터널 로테이터를 릴리즈 시켜주게 되면 이 발은 서게 됩니다. 두 개가 같아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제가 눌렸을 때 환자가 많이 아파하면 접촉 면적을 넓히고 그 상태를 딱 홀딩하라고 뭐 딱 멈춰 있으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때 팔을 탁 떼고 다시 좀 더 접근을 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신부조직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왔다 다시 들어가고 있죠. 네, 왼쪽에 티베러스 안테리어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를 할 때 이 팔뚝 밑에서 느껴지는 그 근육의 타이트함을 반드시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육이 풀리는지를 피부로 인식을 해가면서 치료를 해 나가야만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저와 똑같이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치료 타겟이 내가 말했던 이 TBRS 포스테리어 두 개의 치료 타겟이 근육이 치료 타겟이 된다면 저보다 좀 늦게 치료하는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 치료가 된다는 것이 이 치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제 치료의 가장 큰 특징. 이는 바깥에 있는 텐스파사라타를 릴리즈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쭉 늘리면 허혈 상태가 되고 놓으면 혈액순환이 되고 이러면서 시원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조금씩 근육이 풀려 나가게 되고 그것이 제 피부로 느껴지게 됩니다. 제게는 척추근막염, 데니셀보다 물론 쉽지만 척추근막염도 그리 어려운 질환이 아닌데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요즘 척추근막염 환자가 굉장히 그것도 상태가 굉장히 심한 환자분이 와가지고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테이핑을 하려고 합니다. 테이핑 동안 티베러스 포스테리어하고 인버전 고정 테이핑을 하게 될 건데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 테이핑은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또한 아시겠지만 저만 하는 테이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인버전 되어 있죠. 제가 쓴 한 35편, 40편의 논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테이핑과 관련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누구보다 테이핑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알려졌던 그 방식을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임상에서 나와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먹혀 들어가지를 않더라라는 제 임상 경험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테이핑 기술과 환자 치료를 통해서 얻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테이핑법을 조금씩 변형을 해놨습니다. 좀 빨리 가볼까? 네. 일단 대표는 하나를 얹듯이 붙입니다. 아킬레스건을 지나고 이렇게 되면 티비라스 포스테리어 제대로 신장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힐에서 붙여야 되고 물론 발바닥에 붙여야 되고 힐에서 붙여야 되는데 하나를 당기지 말고 얹듯이 붙여줍니다. 그러면 누우면
이게 아킬레스건에 주름이 잡히는 게 보입니다. 자,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의 특징한 방식인데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발목이 내측에서 하나 붙인 상태에서 바깥을 돌려주고요. 발을 E 버전 시킵니다. 섀도우 테이핑을 당깁니다. 테이프 늘어날 수 있는 최대 길이로 당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끝 부분은 당기지 말고 언뜻이 붙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힘을 뺐을 때 발목이 인버전 되는 것이 아니라 E 버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핑을 한 상태에서 보행을 하게 되면 착체를 할 때 팔자 보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자 보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TBRS 포스테리어, 안테리어가 늘어나는 이중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스트레칭을 한다면 E 버전 도지 플렉션, 이 인버전 도지 플렉션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팔자 그러면 팔자를 막힌다네. 아, 테이프 잘못 돌아가고 있네. 네. 사실은 치료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녹화한다고 해서 짧게 보여주기만 했습니다. 그 테이핑을 한 다음에 다시 더 추가 마무리를 했고 교정까지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료 핵심은 그렇습니다. 치료 타겟이 발바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바닥을 자극을 하고 발바닥에 뭐 볼을 넣고 발바닥에 어떤 볼 마사지를 한다든지 또 타월을 움켜쥐는 이러한 움켜쥐는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콘센트릭 엑서사이즈를 하면 할수록 통증 더 첨가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하고요. 운동을 한다고 한다면 발 앞쪽에 좀 높은 발 앞쪽을 좀 높이고 계단 같은데 서 있는 게 좋습니다. 서 있어야만 장단지 근육이 쫙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내려왔다가 다시 거기서 올라타서 쭉 늘리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다시 한번 또 다음에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단지 근육이 늘어나는 스트레칭 운동을 하고 뭐 마사지를 한다면 장단지 근육에 그죠, 볼을 마사지를 한다든지 뭐 맥주병으로 주무른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발바닥으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초 상식과 같은 부분들이다. 그 치료를 잘 해놓고 발바닥 손을 대가 또 원상으로 또 돌려버리는 누를 범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발바닥에 손을 대지 않고 장단지와 앞쪽을 치료를 통해서 족저근막염을 빠르게 치료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환자분들이라면 장단지 근육이 늘어날 수 있게 계속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골프 치러 갔는데 캐디를 치료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한 많이 긋고 하니까 자기가 막 발바닥이 너무 아프다라고 그러는데 티박스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길래 그 계단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저는 뭐 캐디 허리도 마사준 적도 있고요. 네, 테니스엘보도 치료를 해주기도 하고 게임 중에도 동행하는 사람들 동행자들의 손목이 아픈 경우 드라이브 때리면서 손목이 충격이 빡빡 오기 때문에 때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치료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근육이 치료 타겟이 되니까 그만큼 쉽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